네, 여의도 포커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오늘 의총 있죠? 네, 오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뭐 거기 장동혁 사퇴론이 뭐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명은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선관위에 재선거 소청한 거 가지고도 한두 명이 나서서 궁시렁거릴 것 같고요. 네. 뭐 많으면 친한계나 대안과 미래에서 한 10명 나와서 장동혁 물러나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안과 미래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친한계나 뭐 오세훈 시장 가까운 사람들도 벼르고 있기 때문에 떠들기야 하겠죠. 근데 제가 제스처 하나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아우 뭐 지들이 떠들어. 지들이 뭔데? 네. 아니, 국회의원 뭐 돼요? 우리 일 대신하라고 뽑아놓은 종복들 아니에요? 근데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얻는 양량한 표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표를 받고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결정적 하자나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임기를 채우는 거고,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응답하고 있고, 네. 오늘 조원 CNI에서 이재명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대표 나가라고 한다? 아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집에 가라 본회의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안과 미래든 친한계든 너네가 보수 재건 혁신하고 싶으면 너네 먼저 배치 떼고 불출마 선언하고 헌신해라. 그래야 의미가 있지. 최고위원 자리도 나 사퇴하면 다른 사람 뭐 박민영이 청년 최고 될까봐 사퇴 못하겠어요. 이런 쫄보 같은 배짱으로 무슨 압박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세훈이는 왜 저럴까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 전면 재선거 투쟁에 오세훈 시장 나서라 하는 건 결코 오세훈 시장 잘못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정치인 되시라. 이러면 그동안 약점이었던 우리 지지층의 인기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 잘 되라고 드리는 고언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 서울시장 자리가 엄청 소중하죠. 근데 다시 선거하면 10% 이긴다니까요. 근데 뭐 아니 저는 뭐 오세훈이한테 뭐 바라는 게 없어요. 네. 근데 화장실 좀 저 빨리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건 당연히 서울시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지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뭐 내가 딴 거 요구하나? 네. 화장실 좀 어떻게 좀 해줘. 한 2주째 몇만 명이 거기 운집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화장실이든 뭐든 주민들 편의를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겠죠. 네. 그래. 그냥 화장실 뭐 세훈이라고 할까 앞으로? 양좀비 하듯이? 아니 뭐 오화장실 할까? 아니 뭐 화장실을 왜 안 해줘? 화장실을. 이런 참. 자 지금 올림픽공원 어제 장동혁 대표가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대화하고 그 타협 합리적인 타협책을 이끌어내면서 중재를 했다가 맞아요. 네. 그 한 시민이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이거는 강제로 이걸 집행할 일은 아니다 하고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말 어려운 중재와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재명은 이탈리아까지 가서 이거 나 한국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청장이 뭐 폐가 망신거리고 서울청장 밑에 부하는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러 갔는데 국회의원들한테 눈 부라리고 보좌관 폭행하고 핸드폰 뺏으려고 하고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부가 나 몰라라고 이 청년들을 불법 시위대로 몰아서 폭력 진압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없었으면 무슨 난리가 났을지 모른다. 네. 정말 어렵게 땀 뻘뻘 흘리면서 중재를 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뭐 그 마가선 시민 한 분 여성분도 나름의 선의가 있겠지만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정부와 좌파들이 지금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중재하려고 뛰어든 장동혁 대표를 좀 믿어달라. 신뢰해달라. 우리가 개개인의 지금 입장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큰 줄기에서 이 잠실 올림픽공원을 폭력 시위로 매도하고 프레임질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예, 지금 뭐 올림픽공원은 뭐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비록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한 시민의 생각을 억지로 꺾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설득했으나 실패했으면 실패를 인정하고 중재를 없었던 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그 아주 민주적인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내일 국정조사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국정조사 시작되잖아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는데 워낙 그 들끓는 국민적 그 분노를 이 등에 업고 해서 그런지 그 저 좌파 것들을 상대로 한 협상 중에서는 상당히 그 결과를 잘 끌어낸 것 같은데요. 일단 국조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오기로 했다. 기존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특위위원장부터 위원들까지 저 올림픽 공원에 안 가본 사람들은 전 다 빼야 된다. 아, 현장 안 가보고 뭐 부정선거 묻을까봐 나는 뭐 못 가겠다는 글 올리고 하는 그 다음번 공천에서 학살해야 될 인간들은 아예 그 특위에 훨씬 더 못하게 해라. 적어도 현장에 가보고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느낀 사람들만 특위위원장과 위원으로 넣으시라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하나둘 따내오는 거 잘하고 있는 협상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특검 안 가려고 용 쓰는 거잖아요. 특검을 가더라도 지들이 추천해서 물타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국조특위 출범과 동시에 우리는 아주 강력한 야당 추천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해내서 민주당으로부터 받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들어놓고 의원직 총사퇴할 각오도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지 달고 2년 더 월급 받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의원직 총사퇴 결기로 야당 추천 특검까지 받아오는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또 조언의 말씀까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지난번에 그 멸공 TV에서도 그 멸콩 TV에서도 그런 분석을 해드렸는데 국정조사를가 막상 진행이 되면 네. 그럼 완전히 국면이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새로운 게 또 막 나올 수 있고요.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 속 터지게 하느냐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 선관위 고위직들이나 청문회에. 네. 예. 선관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되도 않는 이야기 할 거잖아요. 하겠죠. 그러면 그거 보고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검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또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잘 유도해내야 되는 거죠. 월드컵 시청률이 높을까요? 그 국정조사 청문회 시청률이 높을까요? 막상 막하일 것 같은데 저는 노태학이나 위철환이 나올지 잘 모르겠고 노태학 위철환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고 뭐 사의를 표명한 사무총장 선관위에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잠실에 지금보다 2배 3배 더 모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보다 보면 네. 그 요즘은 또 짤방 시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한 30초짜리 짤방으로 막 돌 거거든요.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로 그렇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인스타에서는 릴 쓰고 말도 많아요. 그냥 하나로 통일하지 어디선 쇼츠고 하나는 릴 쓰고 막 어디선 짤방이래. 저도 헷갈려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돌면 그게 네. 조회수가 막 1000만 터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보고 열받아서 이제 날도 더운데 좀 들어가야겠다 하는 청년들이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하고 잠실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에브리 리서치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거나 상당한 차이로 뭐 두 자릿수로 앞서는 조사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 업체들 참 반성해야 되는 게요. 저는 이 여론이 지방선거 전에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지방선거 결과도 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와해시키고 투표하지 마라. 투표 포기시키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 선관위는 용지 가지고 장난치고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은 어차피 지는 선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좌파 결집을 이끌어내고 보수를 포기시킨 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거든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이겼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네. 이 여론이 처음부터 진즉 제대로 알려졌다면 네, 지방선거 결과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에서 역전시켜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 지지율도 역전됐죠? 오늘 조원 CNI 결과가 아침에 제가 고성국 TV 하러 오는 길에 막 발표가 났는데요. 네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그래도 좀 우리에게 인지도가 있는 조사 기관 조사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을 앞선 거죠? 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어요. 이건 이제 뭐냐 레임덕 시작됐다. 레임덕 시작됐다. 네, 레임덕 시작됐고 설령 부정이 긍정을 초월해도 당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면 레임덕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에 뒤가 없는 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끼어들지 않으면은 뭐 당은 완전히 정청래 거가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이재명 엄청 끼어들고 있죠. 네. 대놓고 김민석 밀어주고 있는데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있으면 정청래 너 나와라. 우리가 박살 낸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친명계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정청래 나오지 마라. 너 선거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 있으면 나와서 박살 내줄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활을 건 당내 갈등, 당청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데드크로스에 당은 둘로 쪼개지기 직전이야. 조국도 도사리고 있어. 네. 이거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좌파가 것들 보면은 이 관종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이재명이도 관종인가 봐. 아니 원래는 네. 무슨 순방을 하면 그 뉴스가 어쨌든 쫙 깔리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전혀 뉴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정청래 공격하는 걸로라도 이 뉴스 좀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순방 가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방 가서 성과라고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아니 30초 대화도 했던데. 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랑 30초 만났다. 30초 대화를 했다. 이게 통역을 가장하면 한 10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한마디 한 겁니다. 네. Hello, nice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하면은 30초 끝납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저는 트럼프랑 회담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아침에 뉴스 보고 한 게 없으니까 가서 이제 계속 국내 정치에 좀 정신이 팔리고. 아니 이탈리아 총리하고도 만나서 뭐 얘기를 했던데. 뭐 올림픽 성과라거나 저기 월드컵에서 못 만나서 아쉽다고? 그 이탈리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제일 민감한 영린이 월드컵 계속 진출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약간 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교 참사나 일으키고 뭐 만들어낼 뉴스가 없으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 다음번에 김민석이 당 대표 안 되면 공소 취소 물 건너 가는구나, 나 끝장 나는구나, 온 신경이 거기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 세금 써서 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8월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정청래하고 김민석이가 일단 붙을 것 같죠? 네. 네, 뭐 정청래가 여기서 이재명이가 겁박한다고 주저앉으면 정청래가 아니지. 이래저래 정청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지르나. 옛날에 미국 대사관저 들어가서 불 지르던 그 심정으로 나 한번 시원하게 민주당에 불 질러 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청래는. 그리고 든든한 우군이 있잖아요. 김어준. 유시민, 뭐 최욱, 매불쇼 이런 든든한 장애 우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는 내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적임자다. 내가 돼야 진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포장을 하겠죠. 이게 한동훈이가 당대표 나왔을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 있다. 제일 잘 안다. 그렇지. 그 새빨간 거짓말에 여러분도 많이 속으셨잖아요. 저는 안 속았어요 그때. 네. 그리고 그때 속으셨던 분들이 뒤늦게 예찬아 미안하다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예. 근데 민주당 당원들도 정청래가 그런 사탕 발림을 하면 일부는 또 속아 넘어가겠죠. 네. 근데 지금 딴지일보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기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이재명한테 실망했다. 이재명 퇴임하고 감옥 간다. 막 이런 글들 많이 있어요. 아니 그건 이재명이가 지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의 내전의 분위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재선거 투쟁에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국정조사도 재선거 투쟁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그 뭐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러려면은 사실은 싸우다가도 당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거든. 맞아요. 이게 야당인데 네. 의석수도 110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오세훈이가 나서 한동훈이가 나서 뭐 TV 조선이 나서 또 무슨 조선일보가 사설로 나서 장동희가 그렇게 무섭나? 근데 뭐 조선일보, TV조선 요새 누가 보나요? 아니 우리 유튜브들은 봐요. 저는 뉴스를 체크해야 되니까. 종편이 이렇게 각 잡고 단독 보도를 시리즈로 날리는데 이렇게 아무 타격 없고 아무 반향 없고 심지어는 민주당도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 민주당이 물고 뜯을 텐데.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심심한 단독 보도 시리즈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올드 미디어의 종말을 보여주는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JTBC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근데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TV조선 채널의 MBN은 돈은 잘 벌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국민적 신뢰로 따지면 기존의 영향력을 상실했고 그 자기들이 영향력이 없다는 증거가 장동혁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말 안 들었는데 당대표 됐고 우리 말 안 들었는데 버티고 있고 우리 말 안 들었는데 지방선거 이기고 우리 말 안 들었는데 지지율 올라가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계속 물고 뜯을 텐데 지금 다 다급해졌죠. 망해야 되는데 왜 지지율 잘 나오지? 이거 그러면 다 장동혁 덕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데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응답 잘 받으시고요. 귀찮으셔도 네. 지지율 잘 나오니까 누가 뭐라 해도 못 흔들고 못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요.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 뚝심은 장동혁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종편이 뭐라 하든 언론이 뭐라 하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라 떠들든 그거를 또 언론들은 대서특필 할 거거든요. 네. 의원 몇 명이 나섰다 20명이 발언했다. 여러분 그냥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까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런가 보다. 우리가 뭐 여기에 뭐 팔이 앵앵거린다고 스트레스 받진 않잖아요. 좀 그렇지. 귀찮고 짜증날 뿐이지. 네.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역사의 시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수 정상화의 시계도 흘러가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항상 제대로 된 보수를 이야기하면 극운이 강성인이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치에 아무 관심 없던 청년들이 나서서 올림픽 공원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진짜 투쟁이 무엇인지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정신에 올라타지 못하면 다 낙후된 구태 세력이 될 뿐이에요. 저는 올림픽 공원에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게 세대 교체, 세대 변화의 좀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정신에 올라타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고요. 이 시대 정치인에 올라타지 못하는 정치인과 언론에게는 구태 세력이라는 가혹한 심판의 철퇴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여의도 포컷 장해찬 최고위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저는 이제 오늘 오후 3시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진행을 하고 제가 패널로 가는 네. 멸콩 TV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다시 한번 더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